안녕하세요, 여러분. 번개반도TV입니다. 최신 군사 소식과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최근 한국이 추진하는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특히 디펜스 뉴스와 에비에이션 위크는 한국이 롤스로이스나 GE 같은 글로벌 메이저와의 공동 개발이 아닌 한국의 독자 개발 방식을 고수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디펜스 뉴스는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완전한 독자 엔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을 상징하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에비에이션 위크는 한국은 부족한 내열 합금이나 연소 안정성 기술은 일부 모듈 단위로 도입하되 전체 설계와 지식재산권은 철저히 국내에 귀속시키려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이 이번 엔진 개발에서 단순한 성능 확보를 넘어 국제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의 이런 전략이 미국과 영국의 방산 시장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GE가 F414 엔진으로 KF-21 시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으로 갈아타면 미국의 독점적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있는 수출 허가권이나 군사 외교 카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한국의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국가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F-21보람의 전투기는 미국 지의사의 F4 엔진에 의존해 시제기가 날고 있지만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2040년까지 반드시 한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한국의 방산 주권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KF-21 엔진 국산화가 중요한 이유는 전투기 성능의 절반 이상이 엔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GF414 G400K 엔진은 제연소 추력 22,000파운드를 내며 현재 KF-21 블록원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은 미국의 라이선스와 수출 통제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KF-21의 해외 수출은 늘 미국의 허락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국산 엔진을 확보하면 판매 국가와 조건을 한국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이는 곧 방산 외교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독자 개발 결정은 단순히 기술적 자존심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동 개발을 선택하면 지식 재산권을 공유해야 하고 수출 이익도 나눠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술 적용 범위에 제약이 생겨 KF-21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기 개발에도 족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을 부인하고 독자 개발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벽은 초고원 레이얼 합금, 연소실 안정성 그리고 터빈 블레이드 수명 같은 극한의 기술입니다. 현재 두산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축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소재는 아직도 국산화율이 70%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해외 업체로부터 건당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모듈 단위 기술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동 개발이 아닌 제한적 구매이기에 엔진 설계와 최종 성과물은 철저히 한국의 것으로 귀속됩니다. 이처럼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산업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 KE 전차가 스위스의 기술 이전 거부를 전화 위복 삼아 독자적인 크롬도금 기술을 완성했던 사례처럼 이번에도 어려움 속에서 한국형 엔진 기술이 독립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험의 축적은 결국 전투기 엔진뿐만 아니라 민항기용 엔진 시장까지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이 가지는 기술적 군사적인 의미와 이를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정치 외교적 반응을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KF-21 엔진 독자 개발은 한국 방위 산업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탱크,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까지 세계 시장을 석권했지만 엔진만큼은 여전히 외산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KE 전차의 파워팩 개발 과정에서 독일 변속기 문제 때문에 수년간 발목이 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K9 자주포도 세계 시장을 휩쓸었지만 초창기에는 일부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결국 엔진은 한국 방산이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보지입니다. KF-21보라면은 블록 2를 거쳐 2030년대 중반에는 완전 스텔스화된 블록 3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 3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미국산 F414 엔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미 F414는 개발된 지 20년이 넘은 9세대 엔진이고 추력 연비 수명에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6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독자 엔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항공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지와 영국 롤스로이스는 전투기 엔진을 기반으로 민항기 엔진 시장까지 장악하면서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한국이 2번 엔진을 완성하면 단순히 KF-21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즉 국산 엔진은 군사력을 넘어서 국가 산업 구조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공식화했을 때 미국과 영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이미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수출을 통해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해 교체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엔진 공급으로 수출 허가권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도 KF-21을 원하는 국가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에서 대박을 치면서 러시아산을 대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엔진까지 국산화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방산 파트너로 올라서게 됩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최근 한국과의 협력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 방위사업청은 이를 부인하며 독자 개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영국에게도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롤스로이스 기술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공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영국산 엔진 의존이라는 틀을 깰 수 있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영국이 가진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독자 개발 행보에는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과거 K2 전차 개발 당시 한국은 스위스로부터 포신 내구성을 높이는 크롬도금 기술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기술 이전을 거절하자 한국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포신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KF-21 엔진 개발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해외에서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은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를 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 개발을 선언한 것은 단순히 기술 자립을 넘어 정치적 독립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무기를 팔 때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예컨대 KF-21이 동남아시아나 중동에 수출될 때 미국이 엔진 수출을 막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엔진까지 국산화하면 한국은 수출권을 스스로 쥐게 됩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산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중년 세대가 느끼는 자부심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한국은 총알 한 발조차 외국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탐내는 첨단 전차 자주포 전투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국가가 됐습니다. K9 자주포가 유럽국에 수출되고 K2 전차가 폴란드와 수천억 계약을 체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리는 엔진까지 한국 손으로 완성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이 완전한 군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엔진 개발은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일본은 국산화의 늪에 빠져 수십 년간 제대로 된 전투기 엔진 하나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될 때까지 한다는 근성과 기술 축적을 통해 끝내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잠수함, 미사일 모두 초기에 외산 의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독자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이제 그 DNA가 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변국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H-20 스텔스 폭격기와 젠200 전투기를 앞세워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만약 한국이 독자 엔진까지 확보한다면 공군력 균형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일본 역시 전차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앞세우지만 이미 K2 전차와 KF-21의 수출 성과에 밀리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견제와 불편한 시선은 오히려 한국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목표는 단순히 F414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2040년까지 미국 차세대 NGAD 엔진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 성능을 내는 엔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소재 연소 안정성 터빈 기술은 민기 우주 항공 엔진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도전은 대한민국을 군사국이자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